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속이란 무엇이냐, 증여란 무엇이냐 하고 간단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마 복잡하게 하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르겠죠. 근데 좀 간략하게 계산한다면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을 2시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예, 뭐 복잡합니다만 또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요게 상속세 간단 계산 흐름도입니다. 제가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매겨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한 용어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알아보기 쉽게 부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빼란 얘기냐, 더하란 얘기냐, 그 계산한 값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매겨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총 상속 재산 가액에서 느낌 오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 전체에서 빼기, 비과세해 주는 거나 채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그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를 빼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사전 증여재산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인에게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증여한 것들을 다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증여받은 거 없어요 하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빼고 채무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순상속재산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사실 이 공제가 상속세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가 되게 많아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업상속공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는 못 살펴보더라도 이제 굵직굵직한 거 대부분의 상속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정도까지 뭐 그렇게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도 해당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까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공제를 빼고 나면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이 줄여서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과표입니다. 우리 과표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과표는 공제를 뺀 것을 과표라고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요, 이 과표가 나오면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곱하기 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외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자, 이 말은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세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이런 공제 저런 공제를 뺀 것을 과표라고 합니다. 그럼 과표가 나오면요, 무조건 세율을 곱하면 돼요. 이게 세금 계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그럼 이제 세금 계산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이 이제 산출세액이고요. 여기에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3%를 빼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를 이만큼 내야 되는 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납부할 세액이라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봤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번호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1번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 2번이 어떤 내용이냐, 3번, 4번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상속재산 여기까지만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 부호도 붙여놨습니다. 플러스 총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전체란 얘기죠. 그러면 뭐를 더한 전체냐? 보통은
그냥 본래 상속재산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입니다. 대부분 뭐 우리나라 재산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국외 재산을 따지는 이유는 뭐 만약에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미국에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상속인은 거주자예요. 이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거주자는 한국 재산, 미국 재산을 모두 한국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재산에 대해서 미국에다 세금을 낸 게 있다면 그 서류를 띄어서 요거는 미국에 냈으니까 좀 빼주세요 라고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래 상속재산은 그냥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게 되는 보험금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이 많죠. 그런데 이 보험금도 아들이 돈을 냈다거나 어머니가 돈을 냈다거나 하면은 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신탁을 맡겨놨던 재산이라든지 아버지가 재직 중에 근무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망하셨으니까 퇴직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간주상속재산입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재산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재산으로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간주상속재산입니다. 뭐 아예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 다음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요게 좀 골치 아픕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있던 재산을 모두 팔아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마늘밭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서 꺼내 써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는 아버지 상속재산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누가 상속세를 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다 매각을 해서 현찰로 만들어서 요걸 뭐 금고에 넣어놓든지 마늘밭에 뒷마당에 묻어놓든지 해서 몰래몰래 꺼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이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1년에 2억 원이 넘는 자금이나 또는 2년에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현금을 빼서 썼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했거나 새롭게 채무를 발생시켰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줬겠지. 에이, 그거 갖고 뭐 했겠어 라고 국세청에서 추정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줬다는 근거는 없어도 에이, 줬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정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대되는 증거, 즉 반증을 제시하면 미안 알았어 없애줄게 라고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금이 있다면 아버지가 여기에 쓰셨네요. 여기에 쓰셨네요 하고 소명을 해야 됩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상속재산은 아버지가 현금화한 것 같은데 매각하거나 팔거나 인출하거나 채무를 빚거나 이런 거를 조건이 1년에 2억이 넘을 때, 2년에 5억이 넘을 때 요거를 밝혀내야 된다. 못 밝히면 상속받은 걸로 치겠다라는 겁니다. 예, 요게 총 상속재산 가액의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본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2번은요. 빼주는 겁니다. 요거는 좀 빼줄게요. 비과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금양임야, 묘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임야라든지 묘지가 있는 땅, 이런 것들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선산이라고 표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거 뭐 팔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상속재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았다가 그대로 다시 물려줘야 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 좀 빼줄게.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좋은 땅에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에? 2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금양이며 묘토는 2억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 이런 농담 들어보셨습니까? 금으로 제사상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상속세가 없다.
이 근거가 뭐였냐면요. 상속세법에 족보, 제구, 제사를 지내는 도구죠. 기구죠. 요거는 비과세입니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제사상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비과세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을 좀 구체화했어요. 야,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족보 제구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겠네요. 금으로 상 만들면 뭐 몇십억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족보 제구는 1,000만 원 한도, 금양이며 묘토는 2억 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빼준다는 얘기겠네요. 과세가액 불산입은 이건 이제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아유 이거는 좋은 일에 쓸게요. 공익법인, 공익신탁에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내놓으면 그 부분은 세금 매기면 안 되겠죠.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채무겠죠. 채무. 이거 누구의 채무예요? 그렇죠. 피상속인, 즉 아버지의 채무죠.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 개시 시점까지 내지 않았던,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지 않았던 공과금이 있다거나 또는 뭐 채무에는 금융기관에서 빚진 돈, 뭐 주택담보대출한 거, 신용대출한 거 다 들어갈 뿐만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사인간 대출,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빌린 거, 친구한테 빌린 것도 근거가 명확하다면 빼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니까 상속 재산으로 보면 안 되겠죠. 예, 채무는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최고 1,000만 원까지. 그런데 영수증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영수증 없어도 500만 원까지는 빼주고요. 추가적으로 봉안시설 이용료 최대 500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죠. 근데 보통 웬만하면 요새 장례 비용으로 1,500만 원은 쓰시거든요. 합해서. 그래서 보통 1,50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전체 아버지 재산에서 비과세 채무 이런 걸 뺐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사전 증여 재산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좀 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친구에게 준 돈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시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고, 즉 아버지가 얼마를 남겼느냐 중심이고, 증여세는 취득세제 방식이다. 즉 얼마를 받았느냐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전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 명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율로 세금을 조금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미리 여러 명에게 증여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요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뭐냐? 줘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시면 상속인,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직계비속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뭐 이런 케이스 있죠. 이분들에게 증여했던 것은 10년 안에, 언제로부터?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안에 증여한 것은 도로 합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세금 2번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여할 때 냈던 세금은 다시 세액공제로 빼줘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 증여한 것까지만 합산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며느리한테 증여한 거, 손주에게 증여한 거, 사위한테 증여한 거, 이런 것들은 5년만 합산하고요. 아들, 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합산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스마트한 전략은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죠. 단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혜택을 보고 증여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을 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한 50년이 지나서 돌아가셔도 합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사전에 증여받은 거 없으시면 이거 다 무시하셔도 맞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 본래상속재산만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비과세, 금양이며 묘토 2억 원 한도, 족보재구 1,000만 원 한도, 그리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빼준다 그랬습니다. 장례비용 최대 1,500만 원까지 빼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리 증여받은 게 있다면 다시 합산하는데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증여한 것은 5년 합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상속재산에 빼기 비과세 채무 더하기 사전증여재산까지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빨강색으로 해놨죠, 제가.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어떤 각도에서 보면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분들은 순상속재산이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 아버지가 지고 있는 빚 요거 뺀 거가 대부분 과세가액이에요. 별다른 이슈 없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진짜로 나에게 남겨준 재산. 그게 바로 순상속재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순상속재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고요? 예,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